평생을 그리워하며 가슴에 담아둔 사람이 혹시 계신가요? 오늘은 부산에서 온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역 앞 하늘이 무너질 듯 쏟아지는 폭우가 온 세상을 적시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박인순 씨는 우산을 펴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6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 그리고 오랜 세월이 깃든 주름 사이로 품위가 느껴지는 얼굴입니다. 부산대학교에서의 특별 강연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폭우 때문에 열차가 1시간 지연되었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인수는 잠시 역 주변을 거닐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역 앞 작은 포장마차에서 한 소녀가 비를 맞으며 김밥을 팔고 있네요. 옷은 이미 빗물에 젖어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지친 눈동자가 보입니다. 인수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쩐지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나이가 많아 그런지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더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간에 학생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며 포장마차로 다가갔습니다. 김밥 얼마예요? 소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13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의 눈이 인순과 마주쳤어요. 2,000원이에요. 그럼 3개 주세요. 인순이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소녀는 숙련된 솜씨로 김밥을 비닐에 담았어요. 거스름 돈을 건네는 소녀의 눈이 문득 인순의 손목에 고정되었습니다. 할머니, 그거 팔지요. 인순은 무심코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은색 팔찌, 작은 별과 초승달 모양의 장식이 달랑거렸어요. 이거 오래된 물건인데. 그러자 소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엄마도 똑같은 거 갖고 있어요. 딱 그거랑 똑같은 거요. 인순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그 팔찌는 40년 전 어린이날의 용인 자연농원에서 실종된 딸 미진을 위해 인순이 직접 디자인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2개밖에 없는 팔찌. 하나는 자신이, 다른 하나는 미진이 가지고 있었어요. 너희 엄마가 그런 팔찌를 갖고 있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는 그거 절대 안 빼요. 자기 전에도 항상 끼고 자요. 엄마 말로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거라고 했어요. 인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괜히 희망을 품는 건 아닌지,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그런데도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혹시 너희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폭우는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여기서 멀지 않은 데서 일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근데 김밥은 어떡하죠? 내가 도와줄게. 같이 정리하자. 인수는 소녀와 함께 포장마차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우산 아래 함께 걸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소녀가 말했어요. 저는 희수예요. 할머니는요? 나는 박인순이라고 해. 희수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는 방긋 웃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부산역 앞. 인수는 희수를 따라 어둑한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이 만남이 우연일 리 없다고, 40년의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다고 그녀는 믿고 싶었습니다. 희수를 따라 걷는 인순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 뛰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맸지만 단서는 늘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경찰은 포기했고 남편은 술에 빠져 자신을 망가뜨렸으며 인순 자신도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불현듯 찾아온 이 기회, 비에 젖은 골목길을 걸으며 인수는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여기에요. 희수가 멈춰 선 곳은 낡은 건물 지하였습니다. 맑은 소리 악기 수리점이라는 간판이 빗물에 씻겨 흐릿하게 보였어요. 계단을 내려가자 피아노 조율음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도, 레, 미, 파. 한음 한음이 공간을 울리는 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 같았어요. 인수는 계단을 내려가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망할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희수가 문을 열고 조그만 수리점 안으로 들어섰어요. 엄마, 손님 왔어요. 피아노 뒤에서 한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인이었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피아노 현을 다루는데 익숙해 보였어요. 누구신가요? 여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인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박인순이라고 합니다. 희수 어머님이신가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김미진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미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인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40년 전 용인 자연농원에서 실종된 자신의 딸과 같은 이름, 그것도 팔찌까지.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그 팔찌 좀 볼 수 있을까요? 인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왼쪽 손목을 내밀었어요. 그곳에는 분명 인순이 가진 것과 똑같은 별과 달 모양의 팔찌가 있었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유일한 제 과거의 흔적이죠. 미진의 말에 인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미진의 팔찌를 만져보았어요. 그 차가운 감촉이 40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냈습니다. 그 팔찌, 제가 만든 거예요. 세상에 단 2개뿐인 팔찌입니다. 미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희수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팔찌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팔찌는 완벽히 같았어요. 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당신의 어머니일지도 모릅니다. 40년 전 용인 자연농원에서 제 딸이 실종되었어요. 그 아이 이름이 미진이었습니다. 미진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희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미진은 무언가에 짓눌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무언가가 갑자기 그녀를 휘감는 듯했어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제 과거에 대해서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어릴 때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인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미진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정말 제 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를. 빗소리가 지하 수리점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미진의 작은 지하 수리점에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막이 흘렀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어요. 희수는 어머니와 낯선 할머니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끼며 조용히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것은 노란빛이 바랜 어린이날 사진이었습니다. 파란 원피스를 입은 5살 미진이 붉은 풍선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제 딸 미진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팔찌가 지금 당신이 끼고 있는 그것과 같아요. 미진은 망설이다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자신과 그리고 희수를 닮은 어린 소녀의 모습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억이 없어요. 고아원에서는 제가 7살 때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몸에는 이 팔찌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인수는 가슴이 저며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미진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피아노는 언제부터 치셨나요? 미진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아셨죠? 제가 피아노를 친다는 걸. 인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딸은 5살 때부터 피아노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어요. 한 번 들은 멜로디를 그대로 연주하는 청음 능력이 있었습니다. 미지는 자신도 모르게 피아노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벽에 조용히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어요.
고아원에서는 악기를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소리에 민감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듣지 못하는 음의 차이를 저는 들을 수 있었죠. 16세 고아원을 나와 피아노 조율 사이를 배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피아노를 만졌는데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말에 인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분명 미진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 남아있는 흔적이었어요. 희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피아노 조율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밤에 혼자 있을 때 정말 아름답게 피아노를 쳐요. 그런데 항상 같은 곡만 연주해요. 이인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그 곡이 어떤 곡인지 알고 있니? 희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름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슬픈 곡이에요. 엄마가 그 곡을 칠 때면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연주해요. 미지는 당황한 듯 딸을 바라보았어요. 그것은 그녀만의 비밀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를 사로잡는 멜로디, 어디서 들었는지도 모르는 그 곡은 마치 꿈속에서 온 것 같았어요. 이인수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혹시 그 곡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미지는 망설였습니다. 그녀에게 그 곡은 너무나 사적인 것이었어요. 하지만 인순의 간절한 눈빛에 그녀는 천천히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희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미진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얹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연주를 시작했어요. 부드럽게 흐르는 멜로디가 지하 수리점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달빛이 흐르는 것 같은 아름다운 곡이었어요. 인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곡은 밤의 왈츠였어요. 그녀의 남편이 미진을 위해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오직 가족들만 알고 있던 출판된 적 없는 그 곡을 미진이 연주하고 있었어요. 인수는 흐느끼며 피아노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진은 곡을 끝까지 연주한 후 마지막 음이 공중에 흩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곡 어디서 배우셨나요? 인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제 안에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꿈처럼요. 이 곡의 제목을 아세요? 이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밤의 왈츠.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 작곡한 곡이에요. 당신이 실종되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곡이죠. 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몸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희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괜찮아요? 피아노 속에 잠들어 있던 진실이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지는 자신도 모르게 왼손을 들어 팔찌를 만졌어요. 그 차가운 감촉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정말 제 어머니인가요? 미진의 목소리는 작고 흔들렸습니다. 이인수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겠죠. 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인지 혼란의 눈물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피아노에서 흘러나온 밤의 왈츠가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흔들어 놓았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수는 부산의 작은 호텔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흐린 하늘이 그녀의 복잡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표를 오늘로 변경한 것을 잠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미진과 희수에게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이인수는 오래된 가죽 지갑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남편 정영과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어요. 미진이 실종된 지 1년 후 정연은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딸의 손을 놓친 것을 평생 자책했어요. 사진 속 정연의 눈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결국 간경화로 세상을 떠난 것이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미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이인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정연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술 취한 눈으로도 그토록 애타게 찾던 딸을 마침내 찾았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조차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 당신이 이걸 알았더라면. 인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피아니스트 활동을 그만둔 후 조용히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어요. 무대에 서는 것을 그만둔 것은 미진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밤에 왈츠만 반복해서 듣고 연주했어요. 그것은 미진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이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인순 할머니세요? 저 희수예요. 희수의 맑은 목소리에 인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희수구나. 무슨 일이니? 저희 집에 와보실래요? 엄마가 보여드릴 게 있대요. 인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지금 가도 될까? 네. 엄마가 오늘은 가게 문을 닫았어요. 주소를 불러드릴게요. 인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 창밖으로 흐릿한 부산의 풍경이 흘러갔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미진 생각뿐이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자신의 딸일까요? 그렇다면 지난 40년은 무엇이었을까요? 택시가 낯익은 골목 앞에 멈췄습니다. 인수는 어제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희수가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단정하게 정돈된 작은 집이었습니다. 공간은 비좁았지만 구석구석 정성이 느껴졌어요. 벽에는 희수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인수는 그중 하나에 시선이 멈췄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희수와 미진, 그리고 그들 옆에 흐릿하게 그려진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림 아래에는 희수의 작은 글씨로 우리 엄마는 매일 피아노 속에 갇힌 사람 같아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인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미진이 잃어버린 과거에 갇혀 있음을 아이의 눈으로 본 표현이었어요. 미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지만 조금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시겠어요? 셋은 조그마한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진은 조용히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고아원에서 가지고 나온 유일한 물건입니다. 밟지 말고는. 이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빨간 리본과 조그마한 종이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종이에는 희미하게 미진이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인순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정연의 필체였어요. 그가 미진의 5번째 생일 선물에 달았던 메모였습니다. 이건 당신 아버지의 글씨예요. 미진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젯밤 당신이 가신 후에 계속 생각했어요. 왜 제가 그 곡을 알고 있는지, 왜 이 팔찌가 제게 그토록 소중한지. 인수는 고개를 들어 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정말 자신의 딸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40년의 세월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채울 수 없는 깊은 골이 있었어요. 희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가족에 대해 적는 숙제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친가도 없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없었어요. 아빠도 혼자였거든요. 미진은 희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남편은 희수가 2살 때 떠났어요. 그 후로 우리는 둘이서만 살았죠. 인수는 희수의 말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녀의 손녀가 될 수도 있는 아이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그동안 알지 못했다니. 부서진 가족의 조각들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려 하고 있었어요. 혹시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면 희수에게 할머니가 생기는 거예요? 희수의 순진한 질문에 두 여인의 눈에 동시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인수는 조심스럽게 희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천천히 다가갈게. 미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녀인지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인수는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대답했어요.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미진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 했습니다. 고민해 볼게요. 지금은 그것보다 당신이 기억하는 미진에 대해 더 들려주세요. 제가 그 아이였다면 어떤 아이였는지. 창밖으로 잠시 햇빛이 비쳤다가 다시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이인순과 미진의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어요. 부서진 가족의 조각들이 서서히 아주 조심스럽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인순이 부산에 머무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표를 몇 번이나 다시 예매했지만 그때마다 취소하고 말았어요. 미진과 희수의 작은 집에서 멀지 않은 호텔에 계속 묵으며 그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도 인수는 미진의 작업실에 앉아 있었어요. 미진은 조율 일을 하고 있었고 희수는 학교에 갔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흐르는 피아노 현의 울림만이 두 여인 사이에 흐르고 있었어요. DNA 검사 이야기가 다시 나온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아직도 검사받을 생각은 없나요? 인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지는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솔직히 두려워요. 제가 박인순 선생님의 딸이라면 기쁘겠지만 만약 아니라면 어떡하죠? 지금 이 관계마저 어색해질까봐. 인수는 미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녀 역시 결과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무슨 결과가 나오든 우리가 만난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과 희수는 정말 소중한 인연이에요. 미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조율을 마저 하며 말했어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검사를 받는다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겠죠. 하지만 지금 이 모호한 상태가 어쩌면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현실이 되면 제가 감당해야 할 감정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인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진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됐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4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저녁 희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엄마, 인순 할머니, 오늘 과학 시간에 DNA 얘기 배웠어요. 두 여인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희수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머리카락만 있어도 DNA 검사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미진이 얼른 말을 끊었습니다. 희수야, 그건 어른들이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희수의 눈은 이미 결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인순이 호텔으로 돌아간 후 희수는 자신의 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몰래 모아둔 어머니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어 있었어요. 다음 날 학교를 마친 희수는 곧장 인순의 호텔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내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엄마 머리카락이에요. 엄마는 모르셔도 돼요. 우리끼리 검사해 볼 수 있잖아요. 인수는 망설였습니다. 미진의 동의 없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희수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희수야, 이건 엄마의 허락 없이 하는 건 옳지 않을 수도 있어. 희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용기가 없어요. 할머니도 알잖아요. 근데 전 알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인지. 결국 인수는 희수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DNA 검사 기관을 찾아갔어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인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미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가끔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할 때면 인수는 그 모습에서 어린 미진의 그림자를 보았어요. 그것은 DNA보다 더 강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날 밤, 인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쌓아온 관계가 무너지진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일치한다면 미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검사 결과가 이메일로 도착했어요.
이인수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검체 간 모자 관계 일치 확률 99.9% 이상. 이인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미진이 자신의 딸이라는 절대적인 증거였어요. 40년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날 오후 희수가 학교를 마치고 호텔으로 달려왔어요. 이인수는 결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희수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와, 역시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았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이인수는 희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희수야, 이 결과를 엄마에게 어떻게 말할지 아직 모르겠구나. 희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기다리셨듯이 엄마가 스스로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이인수는 희수의 말에 놀랐어요. 13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했습니다. 그때 희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진이었어요. 희수야, 어디니? 오늘은 빨리 들어오기로 했잖아. 희수는 인순에게 윙크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인순 할머니랑 같이 있어요. 지금 갈게요. 통화를 마친 희수는 인순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엄마 생일이에요. 조용히 지내려고 했는데 할머니도 같이 오세요. 제가 케이크 준비했어요. 인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늘이 미진의 생일이라니 40년 전 그녀가 태어난 날이기도 했어요. 운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이러니한 것인지 그녀는 몰랐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품에 넣으며 인수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이 종이를 보여줄 때가 아니에요. 미진의 마음이 스스로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과학적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마음의 울림이었으니까요. 이인순과 희수는 함께 미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그들만의 특별한 생일 축하가 있을 거예요. DNA보다 앞선 울림.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랑이었습니다. 미진의 생일 파티가 끝난 저녁, 인수는 호텔으로 돌아왔습니다. 케이크를 나누고 소박한 선물을 주고받으며 보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를 언제 미진에게 보여줄지,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수는 부산의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신선한 바다 공기가 그녀의 머릿속을 맑게 해주었어요. 미진에게 진실을 이야기할 적절한 시기를 고민하고 있을 때 문득 TV에서 용인 자연농원 특집 다큐멘터리를 한다는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방송이라고 했어요. 인수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용인 자연농원은 미진이 실종된 장소였어요. 그곳에 대한 영상이 미진의 기억을 자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인수는 휴대폰을 꺼내 미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진 씨, 오늘 오후에 TV에서 용인 자연농원 다큐멘터리를 한대요. 혹시 같이 볼까요? 미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오후에는 가게도 일찍 닫을 예정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같이 볼까요? 인수는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이 방송이 미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지만 함께 있어주고 싶었어요. 오후가 되자 인수는 미진의 집을 찾았습니다. 희수는 친구 집에 공부하러 간다고 했어요. 두 여인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경기도 용인 자연농원 50주년 특집이라는 자막과 함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점차 과거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미진이 실종되었던 시기의 공원 모습이 화면에 펼쳐졌어요. 어린이날 행사 장면, 풍선을 든 아이들, 그리고 옛 놀이기구들. 이인수는 조심스레 미진을 곁눈질했습니다. 미진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빨간 풍선을 든 아이들의 모습이 클로즈업되었습니다. 미진의 호흡이 갑자기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어요. 괜찮아요?
인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면이 어린이날 행사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여주자 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갑자기 머리를 잡았습니다. 이상해요. 머릿속에 뭔가가. 이인수는 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뭐가 보여요? 미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파란 원피스, 빨간 풍선, 그리고 손.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인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미진의 실종 당일 모습이었어요. 파란 원피스를 입고 빨간 풍선을 들고 있었던 5살 미진. 기억이 나요? 미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풍선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쫓아갔어요. 그때 손을 놓쳤죠.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잃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거의 조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어요. 낯선 아저씨가 나를 도와준다며 데려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자동차 사고가 났고 그 후로는 기억이 없어요. 이인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미진을 부드럽게 안았어요. 맞아요. 그날 당신은 풍선을 쫓아가다 내 손을 놓쳤어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당신을 찾았지만 미진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떨며 말했어요. 그리고 기억나요. 그날 밤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던 일이, 밤의 왈츠를 연주했던 일이. 인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DNA 검사 결과를 꺼내 미진에게 건넸어요. 미진, 이건 당신과 내가 한 DNA 검사 결과예요. 희수가 몰래 당신의 머리카락을 가져왔어요. 미진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모자 관계 일치 확률 99.9% 이상이라는 문구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럼 정말 제가. 미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인수는 딸의 얼굴을 감싸 안았어요. 내 이름을 40년 동안 하루도 안 불러본 적이 없어. 미진아. 미진의 얼굴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억의 조각들, DNA 검사 결과, 그리고 그녀의 가슴 속에서 항상 울리던 밤의 왈츠. 모든 것이 연결되었어요. 엄마. 미진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인순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울었어요. 40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만든 틈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용인 자연농원의 옛 모습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여인은 이제 그것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모녀의 시간을 되찾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희수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울고 있는 엄마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수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렸습니다. 할머니, 엄마, 기억이 돌아오셨어요? 미지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조금씩. 그리고 이제 확실해졌어. 우리는 정말 가족이란다. 희수는 기쁨에 차서 두 여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세 여인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웃고 울었어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지는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흐르기 시작했어요. 밤의 왈츠가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어요. 그것은 더 이상 슬픔과 그리움의 선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음악은 재회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멜로디였습니다. 미지는 연주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인순과 희수가 서 있었어요. 세 모녀의 눈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희망이었으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진의 말에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어. 천천히 함께 걸어가자. 그날 밤 부산의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4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선율이 다시 깨어났고 잃어버렸던 가족의 연결고리가 다시 이어졌어요. 미진의 가슴 속에 돌아온 선율은 이제 그녀를 새로운 내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인수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산에서의 강연이 끝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서울에서 일도 있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미진과 희수와 헤어질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진의 가게에 마지막으로 들른 인수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야 한단다. 미진은 피아노 조율을 멈추고 인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그렇군요. 강연이 끝난 지 오래됐는데 여태 계셨네요. 이인수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너와 희수를 만나서 정말 기뻤단다. 미진은 손에 들고 있던 조율 도구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희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이인수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미진에게 건넸습니다. 서울 주소와 연락처란다. 언제든 연락해다오. 이인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원한다면 서울에서 함께 살아도 좋아. 내 아파트는 넓고 희수가 다닐 학교도 근처에 있어. 미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혼란스러운 감정이 스쳤어요. 갑자기 그런 제안을. 이인수는 부드럽게 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야. 천천히 생각해 보렴. 너와 희수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환영이야. 미진은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40년 만에 찾은 딸을 다시 보내야 한다니 정말 어려운 선택이지요. 이인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에게 선택권을 주고 싶어. 부담 갖지 말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미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비가 그친 부산의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서 머릿속이 복잡해요. 이인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미진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희수가 들어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인순과 미진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 있어요? 희수의 순진한 물음에 두 여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인순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일 서울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중이었어. 희수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인순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벌써요? 더 있다가 가시면 안 돼요? 인수는 희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담긴 애정이 마음을 저리게 했어요. 내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단다. 하지만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희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3살 소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가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 같이 살면 안 돼요? 미지는 딸의 발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희수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어요. 희수야, 그건. 희수는 엄마의 말을 끊고 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할머니 딸 맞죠? 그런데 왜 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끼리 너무 외로웠잖아요. 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딸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은 정말 오랫동안 외로웠습니다. 희수의 아버지가 떠난 후 그들은 단둘이 모든 것을 견뎌왔어요. 이인수는 조용히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인순이 문을 열려는 순간 미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인순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미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서울로 가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가게도 정리해야 하고 희수 전학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이인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미진에게 다가갔어요. 그럼 일단 내가 먼저 올라가고 너와 희수는 준비가 되면 연락하렴. 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을 주세요. 모든 걸 정리하고 올라갈게요. 희수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요? 서울로 가는 거예요? 미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응, 서울로 가자. 하지만 부산의 생활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인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미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단다. 다음 날 인수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헤어짐은 아쉬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인수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부산에서는 미진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게를 정리하고 희수의 학교에 전학 서류를 준비했어요. 집에 있는 짐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어요. 희수는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며 서울 생활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새로운 학교와 새로운 친구들에 대해 상상하며 잠들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미지는 가게를 정리하고 집을 내놓았어요. 희수의 전학 서류도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짐만 가지고 서울로 향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미진과 희수를 기다리고 있던 인순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새 모녀는 서로를 꼭 안으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희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인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미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선택.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였으니까요. 서울로 이사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인순의 아파트에서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넓은 거실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는 희수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인수는 그녀 옆에 앉아 미소 지으며 희수의 연주를 지도하고 있었어요. 박자를 조금만 더 천천히 해볼까? 인순의 부드러운 지적에 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곡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섬세하게, 더 감정을 담아 연주했습니다. 베란다에서는 미진이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딸과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서울로 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가치 있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계속 피아노 조율사의 일을 이어갔어요.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운영해온 가게를 정리하고 익숙한 동네를 떠나는 일은 미진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희수의 전학 문제도 있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걱정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인순의 도움과 미진 자신의 결단력으로 모든 것이 하나둘 해결되었어요. 미진은 베란다에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희수의 연주가 끝나자 그녀는 박수를 쳤어요. 정말 잘 치는구나. 벌써 이렇게 실력이 늘다니. 희수는 뿌듯한 표정으로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서울의 중학교에 전학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환경에 익숙해졌습니다. 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 미진이 내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야. 미진은 어머니를 따라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된장찌개와 소고기, 불고기,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동한 표정으로 인순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인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기색이 가득했어요. 괜찮아. 오늘은 내가 해볼게. 넌 희수랑 있어. 미지는 어머니의 어깨를 살짝 안았습니다. 아직도 엄마라는 호칭이 조금은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는 40년의 세월이 만든 틈이 있었지만 하루하루 그 틈은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희수는 피아노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그녀는 손에 악보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제가 작곡한 곡이에요. 들어보실래요? 인순과 미지는 놀란 표정으로 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희수는 수줍게 웃으며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악보를 펼치고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의외로 완성도 높은 곡이었습니다. 밤의 왈츠를 연상시키는 멜로디였지만 좀 더 밝고 희망찬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하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희수의 연주가 끝나자 두 여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곡이구나. 제목이 뭐니? 희수는 자랑스럽게 악보의 표지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기억을 닮은 노래라고 쓰여 있었어요. 제가 할머니와 엄마 이야기를 듣고 만들었어요. 어떤가요? 인수는 희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기쁨이 퍼져나갔어요. 너무 아름다워. 마치 우리 세 사람의 이야기 같구나. 미진도 다가와 딸과 어머니를 함께 안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서 있었어요. 40년의 공백을 메우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천천히 하루하루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세 모녀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미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무대에 서보려고 해요. 피아노 연주자로요. 인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그건 정말 멋진 생각이야. 미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한 번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던 피아노.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녀의 곁에는 피아노의 대가인 어머니가 있었고 그녀 자신도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공연부터 시작할 거예요. 기수 학교 발표회에서요. 이인수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딸이 드디어 자신의 진정한 꿈을 찾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연습하자. 희수는 신이 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연주할래요. 제가 작곡한 곡도 연주하고 싶어요. 제 모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화음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희수는 자신의 방에서 잠들었고 인순과 미지는 거실에 남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는 아직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세요. 미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인수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는 정말 음악을 사랑했어. 작곡가였지만 세상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 하지만 그가 만든 곡들은 정말 아름다웠어. 특히 밤의 왈츠는 당신을 위해 만든 자장가였어. 미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찾으셨나요? 인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잃은 후 그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 손을 놓친 것을 평생 후회했지. 두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처럼 절망적인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억을 함께 나누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후 희수의 학교 발표회 날이 찾아왔습니다. 미지는 무대 뒤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손을 비비고 있었어요. 인순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긴장하지 마. 넌 정말 훌륭한 연주자야. 미지는 감사하다는 듯 인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가 평생 기다려온 순간인 것 같아요. 곧 희수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작곡한 기억을 닮은 노래를 연주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미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관객석의 인순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밤의 왈츠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선율이 아니었습니다. 미진의 손가락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인수는 눈물을 머금은 제 딸의 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의 기다림이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미진은 무대 위에서 희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기억을 닮은 노래를 연주했어요. 두 사람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관객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고 인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세 모녀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희수는 신이 나서 계속 발표회 이야기를 했어요. 미진과 인수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 없니? 서울에 온 것을. 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전혀요. 이제야 진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희수가 갑자기 방으로 뛰어가더니 작은 상자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3개의 은색 팔찌를 꺼냈어요. 그것은 인순이 미진에게 선물했던 별과 달 모양 팔찌와 비슷했지만 각각 다른 별자리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우리 세 사람의 별자리예요. 이건 할머니, 이건 엄마, 이건 저예요. 인순과 미진은 감동한 표정으로 팔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들은 팔찌를 손목에 둘렀어요. 3개의 팔찌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희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든 항상 함께해요. 세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서울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잃어버렸던 시간 위로 새로운 가족의 선율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감싸 안고 현재의 행복을 즐기며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화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